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갑자기 도로나 땅이 파이는 땅꺼짐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측도 방지도 어려워서 발밑이 불안하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지자체들은 지반 탐사, 인공지능까지 활용해서 땅꺼짐에 대비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고를 막긴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조원철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KBS 사회부 민정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원철 교수님, 민정희 기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큰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예. 자, 실종자가 12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 먼저 민 기자 어떤 사고였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낮 3시쯤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 전철 공사 현장에서 지하 터널 공사 현장 그리고 상부 도로가 무너졌습니다. 네, 이 사고로 시공사 포스코 ENC 소속의 50대 직원과 20대 굴착기 기사가 고립됐는데요. 이 20대 굴착기 기사의 경우에는 고립 초기부터 전화 통화가 되면서 자신의 위치도 알렸고 그래서 사고 발생 13시간쯤 만에 무사히 구조가 됐는데요. 50대 직원의 경우에는 구조 작업이 길어지면서 사고 이후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공사 현장이 지하 30m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네. 이 실종자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고요. 사고 이후에 주말 동안 또 비가 내리면서 집안이 굉장히 불안정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도 쉽게 대형 장비를 진입시키지는 못하고 작업을 중단했다 재개했다 하면서 구조 작업이 좀 길어진 면이 있습니다. 네. 민 기자에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최근 이런 사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강동구에서도 또 땅꺼짐이 있었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름 20m짜리 땅꺼짐이 일어난 게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도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너진 구멍 안으로 추락하면서 숨졌는데요. 네. 워낙 갑작스럽게 그리고 크게 붕괴가 일어나면서 미처 피하지 못하는 모습 아마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부산에서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연속 땅꺼짐이 일어나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모두 이 부산 도시철도 공사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2023년부터 이 도시철도 공사 구간에서만 땅꺼짐 사고가 14번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자, 교수님. 예. 자, 조원철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가 땅꺼짐 그러면 그냥 땅이 푹 꺼진다 이 정도로 그 잘 모르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그렇게 쉽게 알기 쉬운데 이것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까? 땅꺼짐하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다르죠. 예. 지질학적인 이야기는 오늘 이제 예외로 하고 네네. 넓은 지역에 땅이 내려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강암지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LA 동쪽에서는 서울시 반만한 면적 약 300평방킬로미터 정도의 넓이가 네. 쭉 한 17m가 내려가 버렸어요. 한꺼번에요? 순간에? 이제 좀 오래 시간에 걸쳐서. 예. 왜 그랬냐면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목축업을 하고 네. 농사를 짓고 채소 짓고 하다 보니까 지하수를 다 뽑아내가지고 써버리니까 안에 지하수가 받지 못해서 그런 넓은 지역은 우리가 집안 치마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공학적으로도 집안 치마는 비교적 넓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싱크홀은 국지적으로 아주 좁은 공간 안에서 땅이 꺼질 때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바다 밑에서도 일어납니다. 싱크홀은요? 예, 싱크홀. 오. 예. 자, 또 포트홀이라는 게 있고요.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정말 사람들은 무서워요. 이게 갑자기 자기가 차를 타고 가다가 땅이 꺼지거나 이런 정말 공포스러운 건데 뭐 이런저런 원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예. 정확한 조사 결과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거는 이런 원인이다 좀 추정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발생하는 곳을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은 네. 90% 이상이 발생했던 곳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력 지역. 네. 그리고 지하에 대규모 지하 공사를 했던 곳. 네. 지하철 공사,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통신구든지 각종 그 땅 속에 공사를 했던 선을 따라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의 경우에는 한강 주변에 매립한 곳, 송파구 같은 데는 상당 부분이 매립지거든요. 한강의 모래 지역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강동구도 마찬가지고 구반포, 신반포 다 매립 지역입니다. 여의도도 매립 지역입니다. 네. 이 매립지는 강변의 매립지는 모래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모래는 단단하지가 않고 지하수가 흐르면은 쉽게 따라서 흘러요. 수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은 저 땅 속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고 낮아지면 땅에 있던 물이 나오거든. 다시 한강으로 내려오거든. 그래서 들락날락하면서 모래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모래를 끌고 오는 성질을 우리가 물의 점성이라고 그래요. 네. 끈끈한 성질. 네네. 우리 흔히들 물귀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물은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네. 가는 입자를 끌고 가면 땅 속에서 작은 구멍이 생기면 그 위에 천정에 달려있던 흙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계속 공동이 위로 커져요. 그러다가 지표면에서부터 한 4, 5m 정도까지 오면은 지표면에서 어떤 조짐 현상이 보여요. 땅이 꺼진다든지 땅이 꺼지면은 아스팔트가 올라가는 그래서 덜커덩거리는 자동차가 지나갈 때 또는 금이 간다든지 하는 전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3m까지 올라오면은 내려앉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어떤 공사라는 인위적인 요인이 있고 예. 한강변의 그 지질적인 특성이고 물이 들락날락거리고 예. 모래가 많은 그 특성이 합쳐지면은 그렇죠. 그것이 더 무너질 개연성이 커진다 그런 예, 말씀이시네요. 반드시 지금까지 보면은 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어디서 왔냐? 지금 네. 제가 한강물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비가 왔을 때도 지하수가 많이 흘러요. 더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예, 예. 그다음에 상수도가 터져 나왔을 때 그때도 갑자기 많이 흐르고 하수도가 터져 나왔을 때 근데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흐름의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같이 터져 나오더라도 네. 하수도는 시간이 길어요. 왜냐하면 중력은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에 네. 새 나오더라도. 그러나 상수도 관이 파열됐을 때는 갑자기 압력관이기 때문에 물이 갑자기 많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싱크홀이 빠른 시간 내에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엔 민정희 기자께 한번 여쭤볼게요. 무엇보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어디로 좀 이거 피해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인근 주민들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지난주 사고 났을 때 그리고 어제도 그 광명 붕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을 많이 만났는데 말씀처럼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그 무너진 현장 바로 옆에 살던 주민들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 내내 이제 집에 못 들어가고 있고 네. 인근 호텔에서 머물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실종자 수색이 끝나서 사고 현장 정리는 들어간 상태인데 아무래도 뭐 가스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진단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라서 집으로 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잠을 좀 잘 자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민들이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 신안산선 사고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사실 그 사고 전날 밤부터도 붕괴 우려가 나와서 네. 현장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보강 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라서 앞으로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말을 해도 이 주민분들 말로는 이제 그걸 믿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또 인근의 식당이나 뭐 주유소나 자동차 정비소 같은 이제 상업 시설들도 있는데 이분들도 지금 현장이 통제가 되면서 생활에 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이 원인 조사하고 이제 수사를 벌이고 있을 겁니다. 그게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은 그 경찰에서 전담팀을 꾸려서 사고 원인 그리고 사망자의 그 사망 원인을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일단 그 숨진 근로자분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정확한 부검 결과가 다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텐데 먼저 구조 소견으로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내부 CCTV를 지금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그 지하터널 중앙 기둥 파손 발생 시간을 보고한 지난 10일 오후 9시 50분을 전후해서 이 지하터널 2개 그 좌측 터널의 아치 형태 천장 부위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아치형 터널을 지탱하는 가운데 콘크리트 기둥이 부러진 데 이어서
터널 벽체가 밀려내리고 또 끝내 지붕이 붕괴하면서 콘크리트랑 흙더미가 쏟아진 그런 사고였다고 하는데요. 이 경찰이 영상을 보면서 좀 언제부터 얼마나 붕괴 조짐이 있었는지 또 관련자도 차례로 좀 불러서 조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교수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예. 조원철 교수님, 아까 이제 그 주로 원인을 얘기하실 때 공사적인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한강변의 어떤 지형적, 지질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요? 예. 계절적인 요인이라는 게 뭐냐면 강우입니다. 강우요. 예.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12월, 1월, 2월, 3월까지 가물었거든요. 네네. 가물면 지하수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흙 속에 물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내려갔다가 최근에 비가 왔잖아요. 네. 작은 비입니다만 이것이 모여서 땅 속으로 들어가면 다시 비어 있는 공간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모래를 끌고 가면 작은 구멍이 점점 커지게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 장마철을 지나면은 여름 동안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물이 지하수를 많이 흐르거든요. 그러면은 언제 꺼지냐? 물이 차 있을 때는 물이 받쳐주니까 괜찮은데 물이 빠지는 9월 말 10월 되면은 땅 꺼짐 현상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계절적인 요인, 서울은 하천변이라고 하는 요인, 그리고 하천변에 모래질러서 성토가 돼 있는 매립이 되어 있는 그런 특성들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럼요. 합쳐졌을 때 또 네. 사고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땅꺼짐 사고가 오랜만의 문제 아닙니다. 지자체 등에서 집안 탐사 같은 대책 이제 내놓고 그런데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표 투과 레이더 GRP라 그러나요? GPR. GPR이네요. 예, 예, Ground GPR. Penetrating Radar. 그라운드를 이렇게 막 관통하는 거네요. 예, 예. 관통해서 레이더로 이제. 그래서 사실 그 이름이 지표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지중 탐사입니다. 지중 탐사군요. 투과 레이더입니다.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중 표가 아니고 예. 중이네요. 예, 예. 지중 투과 레이더. 예, 예. GPR 통한 안전 점검 한 지역에서도 이런 사고가 또 나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정도 조사로 이렇게 좀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까? 굉장한 한계가 있죠. 그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GPR 탐사는 네. 대개 한 2m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거는 그냥 껍질 지표면만 탐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밑에 땅속에 굴이 3, 4m 가까이 오면 이미 땅이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2m밖에 조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3, 4m 거는 탐사를 못 하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이 정도밖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장비가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제 GPR 탐사는 제일 중요한 것이 GPR 본체보다는 거기에 달려있는 안테나, 즉 레이더파를 보내가지고 땅 속에서 상태에 따라서 반사되는 오는 반사파를 이제 기록을 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안테나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은 고주파보다는 저주파가 더 고급이고 훨씬 더 비쌉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를 해석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해결 방안은 딱 3가지 조건입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지속적으로 우선 장기간 몇십 년간 예. 앞으로 지속해서 탐사를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조건이고 예. 그다음에 이것을 서울시나 국토부가 관이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맡겨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도록 일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투자가 돼야 돼요. 재정. 국가 예산으로서 왜냐하면 장비가 비싸니까. 개인 업체 보고 하라고 그러면 일거리가 없으면 비싼 장비 누가 투자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어느 곳을 탐사하고 싶으면은 3m 할 게 아니라 5m 정도까지 탐사할 수 있는 장비를 네. 사갖고 앞으로 5년간 계속해라. 또는 뭐 10년간 해라. 이렇게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업체도 살아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자꾸 이제 우리는 국토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연구기관 공무원으로서의 전문가를 양성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민간에다 줘야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 공무원으로서 전문가는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월급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오래 있지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민간에 있어야 그래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국가 기반 시설을 조사하는 투자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재정 당국에서는 기재부도 그렇고 정부 보면 비용으로 봅니다. 이게 비용을 아낄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한 구멍 아끼려고 하다가 1억 아끼려고 하다가 몇백억 손해를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비용으로 보지 말고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조사 투자 비용으로 봐서 지속적으로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전국에 226개 시, 군, 구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국토부가 공무원들 몇백 명 어떻게 동원해서 인력도 없고 그분들이 오래 거기 있지 전문성도 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네. 민간이 했던 모든 기록들을 측정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자료를 모아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표준을 만드는 작업이나 연구에서 하는 거지 이 실무조사는 민간 업체를 양성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핵심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는 관이하되 실질적으로 일을 맡기는 하는 건 것은 민간에 민간 업체, 맡겨야지 그렇죠.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긴 시간이 필요하고 재정 투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세 가지 조건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까지.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부가 지하 공간 통합 지도라는 걸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근데 잘 활용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고요. 예. 이게 현황은 어떤지 개선 방안은 뭡니까? 지하 공간하고 땅꺼짐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지하 공간. 그리고 이 조사를 해놓은 것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땅 속에 있는 시설하고 같이 겹쳐놓고 있어요. 그런데 땅 속에 있는 시설, 터널도 그렇고 전부도 각종 이거는 전부 기반 시설이고 보안 시설입니다. 이걸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장은 위험 지역 탐사한 곳이 있으면은 일반 지도, 일반 시민들이 보는 지도에다가 이러이러한 이쪽 지역은 땅꺼짐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공개를 하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공개하면요. 네. 우리 아파트 값 떨어져요. 전세값 떨어져요. 우리 땅값 떨어져요. 공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예. 해야 안전을 조금이라도 왜 알고 걷는 것하고 모르고 걷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몇 년 전에 용산역 앞에서 젊은 남녀 관계는 전혀 없는 분들이 여성분이 먼저 내리고 뒤따라서 버스에서 남성분이 내리다가 바로 두 걸음 만에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보도길이 쏙 들어가 가지고 네.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네네. 그냥 갑자기 버스에서 내렸는데 들어가 버리고 뒤따라 내려오던 어르신은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두 분 다 구조는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위험이 표시되면 알고 가는 것하고 모르고 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요. 현대 생활은 위험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시민들 불평하실지 몰라도 위험이 어디든지 다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남자들 군에서 사주경계란 말을 써요. 네.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다 항상 신경 쓰며 피곤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살면서 사는 것이 현대 생활입니다. 자, 일단 교수님 어떤 사고가 최근에 난 지역이 있어요. 이제 땅꺼짐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뭐 어느 범위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추가적으로 또 뭐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됩니까? 얼마든지 있죠. 그래요. 그래서 조사를 어디다 해야 되냐면 이 싱크홀 발생 이력 지역, 발생했던 곳, 네. 그리고 지하시설 공사를 했던 그 선을 따라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봄에 하고 네. 가을에 하고 해가지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딱 보고 차이가 난다, 무너지지 않았더라도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그걸 빨리 조처를 하는 겁니다. 이 조처하는 방법은 흙을 넣어가지고 다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게 명약이고 그게 보약입니다. 흙을 넣어서 다지는 방법이 다지는 거, 예. 조처의 핵심이다 그 예, 예. 말씀이시고요.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 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갑자기 일어나는 거는 주민들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미리 대비할 방법은 없는지 땅꺼짐 사고 직전에 혹시 전조 증상이랄까 이런 게 있는지 이런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전조 증상. 전조 증상은 땅이 금이 가요. 예. 특히 금이 가요? 금이 가요. 아스팔트가 금이 간다든지 예, 예. 땅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네. 물론 이제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아스팔트가 금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금이 자꾸 그게 발달이 되는 건 전조 현상인데 이걸 시민들이 강동구에서도 많이 보고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관계 당국에서 이때 꼭 우문현답이란 말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관계당국이 뭐라 우문현답. 그랬어요? 우리의 문제는 우문, 현답, 현장의 답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의 답이 있습니다. 우문현답이 그런 뜻이군요. 우리의 문제는 사자성어가 현장의 답이 아니고 있다. 현장의 답이 있다. 저희가 이제 86년도부터 쓰던 용어인데 네네. 그렇게 그런 보도를 받았으면 서로 가짜 보고 장난삼아 한 그런 신고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더라도 담당자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꼭 현장에 나가실 것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데 눈이 오는데 추운데 이유가 있거든. 또 다른 이유가 있거든. 그래서는 현장에 있는 사람 보고 공사 보고 야 조사해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에 금이 가는 전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신고를 해야 되고 저 공무원들은 담당 공무원들은 빨리 현장에 와서 조치를 해야 우문현답. 된다. 그 답은 우문현답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예. 자, 민정희 기자. 자, 전국적으로 땅꺼짐 사고 이어지니까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추경안을 의결을 했는데요. 이 항공이나 노후 하수관로, 도로 안전 투자 예산 2천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싱크홀 관련 예산도 1,200억 원 넘게 반영이 됐는데 550억 원 정도는 집안 치마 고위험 지역 27곳이라고 하거든요. 이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 노후 관로를 조기에 교체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고요. 700억 원을 이용해서는 노후 포장도로를 정비하고 또 싱크홀 탐사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광명 사고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는데요. 토목 시공 구조, 토질과 기초, 품질 분야 등 이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약 2달간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누가 조사하는 거죠, 그게? 그 조사위원회에서 이제 각종 토목이나 정부? 예예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 예, 예. 조사위원회를 꾸리는데 이제 이번 사고와 무관한 전문가들을 모셔서 네.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2달 정도 한다고 하고요. 뭐 서류를 검토하고 관계자 청문도 하고 그래서 사고 원인 분석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하겠다 이렇게 정부는 있다, 밝혔습니다. 예. 참 교과서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네. 그렇고요. 네, 교수님. 하수도를 상수도 이건 전부 국가 기반 시설이거든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네. 국가 기반 시설은 유지 관리를 해야 돼요. 네. 사람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일생 매일매일 유지 관리를 하거든요. 네. 국가 기반 시설은 엄청난 돈이 들고 엄청난 긴 시간이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돈이 있다고 해서 몇 조가 있다고 해서 하수도를 다 고칠 수 있느냐? 그러면 서울시는 다 마비돼 버려요. 이거는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유지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집안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몇 미터까지 할 거냐 하는 조건은 이야기를 안 해요. 2m 별 의미가 없습니다. 2m면 다 꺼져 버리거든요. 더 깊은 데까지 갈 수 있도록 고급 장비를 가져와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재정을 더 많이 투자해 줘야 돼요. 지금은 되게 미흡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뭐 기껏 2m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2m면 다 꺼지거든요. 웬만하면 다 문제 다 생기는 거거든요. 네. 2m 정도까지만 2m 정도에서 나타날 정도면 다 꺼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를 조사를 해야 예방을 할 수 있고 네. 예방 조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 속에 공사를 하고 나서 흙을 되메웁니다. 이걸 우리가 되메우기라 그러는데 네. 이 되메우기를 제대로 약속대로 공법대로 한 2m 정도 흙을 넣고는 다지고 또 2m 넣고 또 다지고 또 다지고 물도 주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하는 식으로 일반식으로 하는 식으로 덤붙이로 가지고 예. 쫙 부어가지고 지표면만 툭툭 그렇게 다지면
속에는 안 터지거든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우리 민정희 기자 이번에 이 취재를 하시면서 느낀 점은 뭐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주민분들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사실 그 인근 현장을 가보니까 이 땅이 무너진다는 게 얼마나 큰 사고인지 끔찍하죠. 예, 네. 정말 일상에서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뭐 한 군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뭔가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특히나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공사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좀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본적이고 체계적 대책이 필요하다. 예.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겁니다. 네. 근본적인 게 이력 지역을 조사하고 공사 지역이 공사에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러나 마무리해가지고 대매기 할 때 다짐을 반드시 잘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하철 사고하고 싱크홀은 발생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달라요. 지하철 사고는 밑으로 꺼지는 거고요. 네. 싱크홀도 밑으로 꺼지지만 원인과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하셔야 되고 언론사니까 제가 꼭 부탁을 했습니다. 우문현답. 네. 우리 기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저도 그래서 최근에는요. 기자님들이 현장에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합니다. 현장도 안 보고 기사 쓰는 경우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희도 가급적 이제 현장을 갈라 그러면 가급이 아니라 무조건 취재하시는 분은 반드시 갔어요. 잘 알겠습니다. 우문현답입니다. 우리 민정희 기자가 근본적이고 체계적 대책 그리고 조원철 교수님께서 우문현답 우리 문제 해결은 바로 현장에 있다. 이런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까지 듣고요.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3239님이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조원철 교수님 같은 전문가분들의 말씀과 고견이 대책 마련에 잘 반영돼서 예측력이 높아지면 안심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로서 KBS의 역할과 취재하신 민정희 기자의 노고에도 큰 기대와 성원을 보냅니다. 감사한 문자 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민정희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